반갑습니다. 제가 그 공직 생활을 한 40년 하고 나와서 이제 뭐 대학교에 초빙 교수 등을 하고 쭉 다녀보면서 느낀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지 분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무 분야와 잘 융복합할 줄 모르고 또 우리 안에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잘 모른다. 그 점을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한 것이 그 치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라는 것을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지금 현재 치유라고 되어 있는데 힐링 플러스 인더스트리다 영어로.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은 해놨지만은 지금은 치유를 힐링으로 하지 않습니다. 힐링 해놓으면은 아픈 사람을 고친다,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든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힐링이 아니고 관광 쪽에서는 웰리스로 합니다. 웰리스. 각 분야별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막 설명이 달리 하는데 비교적 그래도 요새 트렌드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현재 그 치유를 받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멘탈리 정신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그 치유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는 AI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챗GPT는 이렇게 설명하고 WRT는 이렇게 설명하고 퍼플렉스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가 당신은 이렇게 변화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느냐 AI 변화하니까 자기는 주로 뭐 퍼플렉시티를 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만 이런 거 변화를 아는 줄 알았는데 임 후보가 퍼플렉시티를 용어를 쓰는 것조차 이야 저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참 큰 다행스러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양반이 뭐 고등학교 선배가 돼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 저걸 많이 하는데 저거 시대 흐름을 그 아시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참 안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되고 있는 산업이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 치유관광, 치유음식, 매체치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알다시피 산림치유는 15년 전에 산림치유에 관한 법이 만들어서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치유의 숲이 50개가 있어요. 50개 있어. 그런데 산림치유를 열심히 안 해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름 되면은 뭐 산에 가서 힐링도 좀 하고 각종 치유 현장에 많은 사람이 넘쳐나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치유를 전 국민한테 좀 알리고 또 전 국민이 같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산림치유의 숲 만드는 데만 역점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작년 이때쯤에는 산림청에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해서 이걸 설명했는데 크게 전환을 해라. 발상을 전환을 해라. 가만히 있어도 오는 시대의 치유도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 산림청이 그야말로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을 해야 된다. 옛날에 산림청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산림의 산림치유의 숲을 만들고 뭐 산불을 나는데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방제를 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전체 트렌드가 바뀐 것을 좀 봐라. 어머니 우리가 봤죠. 경상북도에 이번에 산불 난 게 지금까지 전국에 산불 난 거 면적보다 더 태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근데 산불 방제 정책은 어떠나요? 인도를 내주십시오. 산불 전문가를 뽑아주십시오. 헬기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거는 몇십 년 전에 하던 이야기예요. 행태가 지금
몇 초 안에 막 산불이 바뀌고 속도도 크고 이렇게 말이지 조금만 불이 나가지고 실수로 난 것이 이렇게 전국에서 태운 것보다 더 태웠는데 이런 정도로 형태가 변했고 지금 2,500국 가구가 넘게 말이지 이렇게 전소되든지 뭐 반소되든지 피해가 있고 하는 이런 취지로 바뀌었는데 정책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매달 예산 부족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행정도 트렌드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치유농업 그래서 산림치유가 뜨고 전체적으로 막 치유 분야에 막 관심이 드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치유농업이 뜬다 해가지고 치유농업 관련 법도 한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해수는 4년 됐네.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지 막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거기에는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제도인데 치유농업사 자격을 따려고 또 많이 연구하고 있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해양치유도 같이 2021년대 농업 산림 하니까 우리 수산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해양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양치유도 앞으로 해양 자원이 치유의 자원으로 쓴다. 그래서 전국에 5군데 해양치유센터를 짓고 있어요. 근데 완도는 벌써 지었어요. 전남 완도. 완도는 지어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도 한번 가보십시오. 완도에 있는 그 해류라든지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그 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 군수가 삼선제요. 삼선제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300억을 들여서 해양치유센터를 완도에 지었습니다. 국고에서 100억, 도에서 100억, 군비에서 100억 해가지고 지었는데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다행히 전국에 5개 짓는데 경상북도 지금 울진에서 짓고 있어요. 경남에는 고성에 짓고 있고 저쪽에 충남에는 태안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하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콘텐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완도에 이렇게 가보면은 도시에 있는 뭐 호텔에서 인류 시설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에 가보고 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놨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프로그램 따라서 뭐 25,000원 따라고 12만 원 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야, 이거 한 번 오고 다시 올 것인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 자주 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다시 오겠다는 해서 별로 없는 거예요. 뭐냐? 콘텐츠를 개발 안 한 거예요. 시설만 잘 지어놓으면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가서 먹을 거, 또 관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하고 있고, 치유관광, 문광부가 산림해양업에서도 치유관광이 다른 분야도 다 하는데 이제 우리 관광도 옛날 관광에서 변화해야 되겠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난달 2달 전에 통과했습니다. 3월 20일자로 통과가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펜딩 돼가 있어 못 통과 안 되다가 다행히 이번 3월 20일자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시행령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 같은 데서 앞으로 산림, 해양, 농업, 관광 이런 것들이 역점 사업이고 하니까 더 이런 걸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 많이 오게 하려면은 앞으로 공장이라든지 뭐 몇 개 더 짓는다고 얼마나 오겠어요. 산업을 혁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고. 근데 지금 현재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과 소관 부처도 없고 규정도 없이 막 하고 있는 것은 치유 음식이에요. 치유 음식. 치유 음식이라는 것이 개념 정립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영양학자, 식품학자만 다 딴소리예요. 그래서 건강이나 영양에 효과 있는 음식만을 치유 음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 소리다. 치유 음식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냐? 30년 후에 나타나면 그거는 치유 음식 아니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약선 음식이라든지 뭐 어디 가서 사찰 음식이 치유 음식이라고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야, 글로벌 시대에 외국 사람한테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한테 육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찰 음식을 만들어 가서 이거 치유 음식이다 했을 때 몇 명이 좋아하겠냐. 그냥 우리 나름대로
새로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체치유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그림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요새는 명상치유도 많이 써요. 명상치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치유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현장에 있는데 이걸 주무부처도 없어요. 저끼리 모여가 하는 거야. 민간단체든지 뭐 협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이거를 총괄하는 치유산업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이걸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산업 기본법은 그러면 어느 부처가 총괄할 것인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광부가 이 흐름을 알고 문광부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행자부도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섬도 치유 자원이고 온천, 각 산에 가면 온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게 뭐 산림, 해양, 농업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이 기본법은 주무부처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방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AI, IT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나서는데 김종걸 교수라고 한양대학교 영재학 교수입니다. 경북도에 와서도 뭐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지방이 살려면은 지구 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경북도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틀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걸 융복합해서 앞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AI한테도 물어봤습니다. AI야, 지구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참 AI도 뭐 엄청나게 강조해요. 앞으로 미래의 건강과 웰빙이 핵심일까? 미래는 지구산업이 발전할 것 같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욱더 정신건강, 사회적 연대감, 뭐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는 건강을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의 지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 같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현장을 쭉 가보면은 여기 뭐 지방이 침체되고 인구가 줄어가는 거 여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제가 전남을 가서 지역에 가다가 중간에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이름 있는 식당이 어디냐 해서 물어보고 추천받아서 가보니까 그 넓은 식당에 점심때 2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인구 줄고 뭐 침체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현상인데 특히 이런 대중 음식이라든지 중소 규모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참 포항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포항도 뭐 우리 이강덕 시장님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막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열심히 엄청나게 많더라고. 막 이게 다 뭐 저는 잘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잘 해가는 게 맞는데, 이거 어떻게 인구가 50만에서 넘었다 줄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공장을 많이 가져오고 이런 IT 뭐 몇 개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혁신적으로 도약할 것인가? 어떤 주제를 시민들한테 심어줄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데 중요하게 비전이 보이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건강이나 휴식이나 이런 산업이 있는가? 단순히 돈 벌이는 경제적인 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자연 생태 이런 것을 다루는 뭐 그런 산업이 없는가? 이런 걸 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답이 잘 없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포항에 많은 이런 것을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포항에 현재 이루어진 많은 산업들을 치유, 힐링의 관점에서 새로 좀 보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갈 거, 쇠퇴할 거, 앞으로 혁신을 시켜야 될 거를 잘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산업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현재 이루어지는 여러 개 농업이라든지 산림, 해양 이런 분야에서 몇 가지를 보면은
지구농업은 지금 현재 여기도 뭐 농민들도 많고 지구농업은 많은 사람들이 지유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농산물 생산 정대를 하기 위한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지구농업을 가지고 의사 따라서 공동연구회가 뭐 효과를 많이 분석해 놨습니다. 뭐 지구농업을 하니까 뭐 심장 안전도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쉽게 말하면 뭐 고혈압도 떨어지고 성인병도 많이 줄고 이런 것들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화하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조사한 몇 사람만 그렇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고 산림치유도 네. 지구농업은 뭐 이렇게 중요성이 많이 있고 협업들 많이 하고 있긴 해서 좀 더 포커스를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자꾸 넘어가노. 그다음에 앞으로는 지구농업은 결국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거리 쪽으로 갈 거니까 지구 음식 쪽으로 포커스 가니까 지구 음식을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림치유, 산림은 뭐 알다시피 산림 자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톤치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산림 햇볕부터 시작해서 경관 자체, 온도 자체가 지구 자원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건강을 정진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뭐 쾌적함을 높인다 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의학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 산림치유를 관광객을 끌어들인 데는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경남 산청에 가면은 우리 동의보감 허준 선생의 여기가 동의보감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포항도 보면 주변에 농촌에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소득 증대시키라.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로 알다시피 우리가 한계를 많이 봤잖아요. 한계를 많이 봤으니까 참에 어떻게 해야 잘 발전을 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식물 재배나 동물 사육하고 하는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또 심리 상담, 컨설팅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그 포항도 해양 수산을 잘 가지고 있지만 이쪽을 더 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적게 생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물도 잘 지었고 안에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저는 걱정이 그래요. 야 이거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오는데 여기다가 입장료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높이면은 적자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이 다시 한 번 더 오겠는가? 돈 주고 가기 어렵다. 한 번 오고 그다음에 못 올 것 같다. 프로그램을 다시 잘 만들어라 하고 있고 이제 울지는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잘 짓고 앞으로 바다를 접목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이 바다를 접목한 대부분이 해양치유센터를 핵심 산업으로 하겠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에 뭐 완도뿐만 아니라 충남도 그렇고 바다를 접목하고 있는 도시는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을 지구 산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매체치유라고 하는데 이런데 알듯이 성마치유, 소리, 음악, 미술치유, 명상치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는데 우리 마사에서도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이 지구 산업을 이렇게 끌어가니까 그 노인들이 치매 이런 것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치매 떨어지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치매를 방지하기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구 농업이나 산림 치유나 해양 치유나 이런 치유 관련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하니까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발전시키고 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포항은 제가 보니까 지구 농업, 해양, 지구 관광 뭐 여러 가지 그 요인을 다 가지고 있어서 공장을 짓고 뭐 여러 가지 그 IBT를 역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봤을 때는 이것을 다 아우르는 지구 산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AI한테도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직감만 한다, 야. 제가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제가 석좌 교수로 있으면 강의하는 걸 한 번씩 가보거든요. 가보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한 40~50명 학생들이 강의를 하는데, 교수가 열심히 강의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학생이. 나머지 스마트폰을 두드리든지 노트북 같은 거 치든지 뭐 리시버 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도 물어보고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다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참 슬픈 현실이지만은 교수님 말씀은 야들이 벌써 6년 전부터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에 수업 시간에 뭐 수업 질문하고 답변하고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꿀밤도 맞고 지적도 받고 이런 시절을 우리는 겪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막 볼펜으로 던지기도 하고 이 출석부 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우리는 겪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대학교 와서도 그 이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그 코로나19 시절에 교수님들도 뭐 이렇게 강의 이렇게 자료 만들어가지고 띄워놓고 그다음 주에 와서 강의하고 또 뭐 몇 주 앞에 거 만들어 띄워놓고 하는 그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부작용이 더 많은 그것만 해놓고 가버리냐. 열심히 강의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더니 근데 학생한테도 물어봤죠. 야,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저 사람은 뭐 20년 전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 그 독일 가서 뭐 돈도 안 들이고 독일 가서 공부해 왔는데 20년, 30년 교수님 강의가 지금 내한테 무슨 필요합니까요? 훨씬 더 교수님보다 좋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정보도 새롭고 완전히 미국의 인류 대학 강의가 인터넷에 떠가 있고 한데 뭐 하려고 저 가서 교수님 아주 쪼그리고 앉아서 삽니까? 뭐 시간 때우고 나는 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참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정보나 지식이 총 집합된 데가 대학인데 다양한 전공과 아이디어가 대학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수요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말 근본적으로 앞으로 정말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런 과제를 제가 찝어보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융복합을 해야 된다. 지금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교수님들이 자기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틀린 이야기 맞는 이야기인데 시대가 엄청나게 융복합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인문사회학을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자연과학을 좀 전공해가지고 IT도 좀 배우고 공대도 배우고 좀 생명공학 이런 것도 좀 배웠으면은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경제학과나 이런 데 가서 수업하고 이런 과목을 보세요. 그거 틀린 과목, 엉터리 과목을 가르치는 게 없어. 다 가르쳤는데 애들이 별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워와서 학점 잘 받아가 어디서 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질문을 그리 하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공부했다고 취업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를 잘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그 융복합을 했는데 다양한 전공이 있는 대학이 융복합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 만들고 그게 꼭 성공하겠습니까? 실패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 성공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정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후배들이나 보면은 이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 가지밖에 할 줄 모르니까 나와서 어디에서 묻겠나 싶어. 이게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나는 옛날부터 강의할 때 항상 인문학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기술과 리버럴 아츠와 테크놀로지를 융복하는 데를 늘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왜 했냐? 앞으로는 인문사회학과 자연과 기술이 융복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문사회학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자연과학하고 융복합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현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거 지금 알다시피 이제는 빅블루 시대라고 전문 용어로 어떤 산업도 이제 혼자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이게 다른 거와 섞여서 융복합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빅블루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 가운데 여러 산업이 그런데 농산업이 특별히 그래서 농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벼농사 짓고 모래농사 짓고 뭐 하는 이런 산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이제 일부밖에 안 돼. 이 안에 범위가 제가 농업 분야에서 40년을 해도 제가 너무나 알고 있는 일부밖에 없어요. 제가 농업 분야에서 농식품부의 본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뭐 오래 있었지만은 농촌진흥청장으로도 가보고 나와서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하고 농업 분야 두루두루 많이 가봤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분야가 막 너무나 내가 알지도 못한 분야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도는 지 분야밖에 모르지. 다른 분야가 IT가 융합해서 그렇고 BT가 융합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정말 테크놀로지가 융합해야 되고 많은 미래학자들도 와가지고 늘 이야기합니다. 야, 미래에 AI나 IoT나 빅데이터, 블루칩 지금 새로운 직업은 농산업이다. 새로운 직업이 농산업이라 하면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이 굉장히 먹거리를 다루고 있는 산업이지만은 다양한 다른 사람과 융복합해서 그 부가치를 내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학자, 외식학자들도, 지구 산업이 미래에 뜨는데 그 기본은 그래도 먹거리 아니냐. 그 먹거리의 핵심은 지구 음식이다. 지구 음식을, 그래도, 지구 음식 개발, 요거를, 아까 제가 학자들이 개념 정립도 안 해놨죠. 지구 음식에 대해서. 우리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영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구 음식, 산림의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해서 지구 음식을 연구를 이제 그래도 과학적으로 해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별로 평가는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다시피 푸드테크 시대가 도래했고, 전 분야에서 이제 가까이 와 있다 이거야. 이 포항시장님도 뭐 푸드테크 미래 산업에 열심히 와서 보기는 모시더라고.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까 싶어요. 일단 특히 포항에,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 시대에 제일 앞서가는 것과 융합하는 걸 잘 섞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옛날에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쟁력이 최고 높은 것이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이 최고의 지표가 되는데 지금 미래의 지표는 화합과 협동이라는 거야. 화합과 협동. 어떻게 화합과 협동을 잘하는 것이 저기 보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경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어떤 과목에 암기 잘하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은 아니다는 것이 지금 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많은 인문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주로 들어보면은 이제는 웰빙의 시대를 넘어서 웰리스 시대다. 아까 제가 지구산업을 웰리스 산업이라고 하자 했잖아요. 문광부도 이제 문광부는 지구관광을 힐링 투어리즘 하잖아요. 웰리스 투어리즘을 합니다. 웰리스 투어리즘. 그만큼, 그 웰리스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웰빙도 있고 두 번째 해피니스가 있고 세 번째 피트니스가 있어요. 건강을 챙기는, 지금 요새 노인들이 열심히 맨발 걷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를 하고 있는 거야, 현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산업이 저는 지구 산업이다. 지금 알다시피 뭐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미 5살, 6살 먹는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가르쳐 줬습니까? 5살, 6살 먹는 애가 말이지 스마트폰 가지고 뭐 잘 가지고 노는 거야. 걔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뭐 옆에 하는 것 좀 보고 지도 가지고 걔가 뭐 좋은 인류 교수한테 배웠나요?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가 돼버렸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왔는데도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시대. 50년, 60년 전에 저희가 배웠던 시대의 어린이로 생각하는 거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퀀텀 네이티브 시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얽혀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막 그런 시대다. 퀀텀 네이티브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을 몇 번 불러가지고 우리 경북도청에서도 몇 사람 강의도 하고 저도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도 아직 개념이 안 떠오르더라고. 퀀텀. 근데 실제로는 공부하지 않았고 양자 기술도 이제 일상화되고
사회 경제적 변화도 엄청나게 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 이게 우리의 시대가 지금 옛날하고 전혀 달라지는구나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앞서가고 시대 변화도 알고 이런 것도 해줘야 될 대학인데 뭐 대학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제가 뭐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야, 이 문제라는 거야. 우리 저 도에 와서 정말 대학이 문제다. 미래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게 중앙대 우리 총장을 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미래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내가 대학 교수를 하고 대학 총장을 했지만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이용호 총장님이 또 뭐 우리 정치적인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님이 저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변화하는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오늘 영남경제신문 주최해서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봐요. 제가 아침에 영남일보나 뭐 매일신문 봤냐고 물어보거든. 봤다 합니까? 봤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조중동 우리 하거든요. 조중동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출퇴근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다 봤는데 말로 그것도 사무실에 와서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는 조중동에 난 기사가 있으면 막 스크랩 해가지고 이거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관심이 없는. 방송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KBS, MBC JTBC TV 조선 어쩌고 하는데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봤나? 우리는 관심 있게 하는데 그 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숏폼이라고 아시죠? 짧은 시간에 10초, 20초, 길어야 30초 안에 정보, 지식,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틱톡을 자기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는 분 계시나요? 틱톡. 한번 손들어. 틱톡. 이렇게 계시고, 이거 사회적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틱톡을 해놓으니까 우리 국내의 주요 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이가 오늘 어떻고 어떻고 하는 거, 원산에서 어떤 일이라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온 거야, 몇 초 안에. 중국에서 어디 났고, 유럽에서 난 거, 축구 시합이 어떻게 핵심적인 사건 또는 장면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더라고. 지금 현재 정부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야. 앉아가지고 종이신문 읽고 방송 메이저 듣고 앉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빠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꽂혀 있거든, 여전히. 완전히 달라. 이 영화배가 압니까? 이시영이라고. 야는 팔로워가 1750만입니다. 야는 권투 선수도예요. 권투 선수. 권투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얘가 쇼폼으로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팔로워가 1750만이에요. 그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정치평론가들 자기 20만 길어야 30만 좀 많은 사람은 50만 60만인데 늘 만나면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 하고 있는데 해봐야 50만 원. 이래 1750만이야. 1750만. 그 얘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가 됐더라고.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그쪽에서 보는데 얘가 보니까 권투 선수기도 하고 산을 좋아하고 하니까 프랑스에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이나 그게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홍보대사가 돼. 스위스 홍보대사. 스위스가 산이 많고 있으니까 이 배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오락내락 하는 게 봤는가 봐. 그 홍보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촬영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아마 스위스에 얘 나와서 몇 초 한번 이야기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저는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 받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야, 이 우리 국내와 차원이 다르겠구나 싶어요. 우리 이 홍보하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열심히 하잖아요. 효과도 모르겠고, 구독자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는가 싶어요. 제대로 하는가. 시대의 변화가 절로 갔는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옛날 거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는 지우 전문가가 아닌데 지우 되겠나? 아니다, 이거야. 저는 봤을 때, 윤종용 씨 전 삼성
전자 부회장 하시는 분들, 이분이 나는 외교 전략에 대해서 짧게 글도 쓰고 해서 저는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기업가인데, 경제 전문가인데, 외교 전략을 썼다. 외교 전략을 썼는데 정말 아주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이 양반 이야기 들어보면은 외교 전문가나 외교관이나 외교학자들이 막 그 신문에다가 막 어렵게 용어를 쓰고 막 복잡하게 쓰는 거 설명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안 되었나 싶어.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금 어떻게 바꿀까?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바꿀까? 쉽지 않죠.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가 몇 년 전에 그 책에 이런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이렇게 들어놨더라고요. 여름에 더우면은 아버지는 더우니까 문 열으라 한다. 어머니는 야, 문 열어놓으면 모기 들어오니까 문 닫으라 한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계속 문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나? 잠 안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예? 모기장 쳐도 모기는 들어왔다 닫았다. 근데 이 사람이 제시한 거는 이렇게 문은 열어놓고 그 밖에다가 모기장 친다는 거죠. 모기장을 문을 열어놓고 치는 그 절충안이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렇게 주장하면 중간에 절충안을 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융복합이라도 이걸 안 해봐서 그런 게 안 해봤어. 융복합이, 저는 요새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중 문제, 한미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나는 절충안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절충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나는 교수들한테 늘 그럽니다. 너가 가진 지식과 정보 알려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뭘 넣고 거기 가서 숫자도 다 볼 필요가 없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스스로 변해야 된다. 네부터 어떻게 변할래? 가지고 있는 거 놓고 새로운 네트워킹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뭐 학창 시절에 동기, 고등학교 동기, 고향 시절에 뭐 그거 또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아는 사람 그 부류가 네트워킹 범위예요. 그거부터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보라는 거야. 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보라. 그건 다시 말하면 모르는 사람, 내하고 다른 사람, 내보다 나이가 많든지 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내가 남자면 여성, 여성이면 남성 이렇게 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축적돼서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야. 새로운 게 얼마든지 절충안도 나오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지는 어제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내일 미래는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는 안 바뀌면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야, 세상이. 지는 안 바뀌고. 지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런 행동 자체가 그 사람 관점에서 정신병 초기 증세래. 내가 하여튼 그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제주도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이 저를 와서 치유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한 5개 의사들 협회에서 모여있는데 자연치유학회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강의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야. 치유산업으로 갈 것 같다. 내가 평생 의사로서 그 회장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입니다. 미국에 가서도 의사 병원장도 하다가 오셨는데 연세는 좀 들었는데 앞으로 미래의 산업은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래야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따라오지. 내가 가진 의학적인 지식 자랑하고 뭐 그것만 가지고 할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보잖아요. 의사들 주장이 뭐 틀리고 맞고 떠나서 뭐 너희 주장해봐라. 훨씬 더 좋은 게 여기 있다. 전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AI 여기 지금 뭐 챗GPT라든지 퍼플렉시티 물어보면요. 저도 이 지우 강의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던져줘 봤어요. 이거 한번 더 이렇게 다른
좀 줘보라 하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보다 훨씬 더 좋은 데를 주더라고. 여기에 제가 한 50페이지 화면 가운데 2페이지가 AI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몰랐겠죠?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자료보다 AI가 그린 게 그림의 그 뭐 색깔이나 디자인은 좀 떨어지는데 핵심적으로 넣어야 될 놈은 다 들어가 있더라. 야,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생님이 따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이라든지 뭐 조리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레시피만 정확하게 주면 당신들 필요 없어. 기계가 더 잘 만드는데 뭐 양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잘 만들고 더 정확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내가 굳이 비싼 돈 주고 당신 고용할 필요가 뭐 있냐. 그걸 다 할 겁니다. 고급 호텔, 포항에는 뭐 고급 호텔이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조리사들 그 1급 기능사들 취업해서 뭐 자기 딴은 내가 최고다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사라지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조리사들. 조리사들 지금 비상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지우농업을 하, 지우농. 지우 음식을 만들겠다. 지우 음식을 당신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계가 만들어낼 거다. 푸드테크 시대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이 만드는 것보다 나는 저 푸드테크 만드는 그 음식이 훨씬 더 싸고 할 거니까 나는 그거 하겠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주변에 전방위에 걸쳐서 변화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좀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남경제신문이 참 사회적 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고 포항이 산업 물적인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고 IBT 시대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런 그 지우 산업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던지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겠나.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대한민국에 포항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뭐 해수욕도 한번 하고 산에 가서 뭐 고구마도 한번 캐보고 뭐 여러 가지 한 일주일 쉬고 오면은 굉장히 많은 내가 힐링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 저 포항에 해 뜨는 그거 있죠? 이게 뭐죠? 호미곶에 그거 만드는 거 자신 그 손을 만든 사람이 제 한해 선배가 영남대학 교수 은퇴는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아이디어가 만드는데 그걸 이제 메시지를 줘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나. 아까 우리 정주호 센터장이 이걸 가지고 포항에 해 뜨는 것을 우리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서 저 장면을 보고 가면은 아기를 잘 낳는다. 애 낳는 거 접목을 시키게. 애 낳는. 테마를 하여튼 그렇게 잡아간다. 포항을 왜 갔냐? 포항에서 뭐 그런 거 볼거리도 있지만 가서 애 낳는다. 그러면 포항 인구가 50만에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내 100만이 될 것 같아. 전 세계에서 몰려오지 않겠어요. 중국도 그렇고, 야, 포항에 참 가볼만 하다. 포항에 지금 와서 다시 오고 싶은 포항이 뭘로 합니까? 예, 뭐, 포항에 횟집이 맛있더라.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내가 또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갔으면 됐다. 다시 오고 싶은 포항을 만들려면은 저는 새로운 산업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의 사업을 토대로 치고 나가는데 지우산업, 웰리스 인더스트리를 한번 포항에 치고 나가면 여건이 잘 갖춰졌으니까 새로운 길이 좀 안 열리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